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23강입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은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1번 보조원이 당해 중개 보조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도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면 위반될까요? 안 될까요? 위반은 아닙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법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국민경제에 이바지가 다른 말로 하면 공공복리 해석상 국민재산권 보호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하면 국민재산권 보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국민경제 이바지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국민들, 즉 의뢰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법이 개업공개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안 해도 되지만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채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고용인과 동일한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X입니다. 법 제50조 양벌 규정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령 직원이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용인 직원이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후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별 변경이 개업공개사의 종별 변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세 번째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서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임한 경우 법령상 2월 이내에 개임하여야 한다. 예, 이런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은 그냥 그만뒀다면 굳이 개임, 다시 임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교도소에 복역 중인다든지 파산 선고를 받았든지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지만 결격 사유가 아닌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 만약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 그만뒀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될 필요는 없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단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용도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시설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옛날에는 이종근린 생활시설이었는데요. 작년에 개정이 돼서 작년부터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중개사무소도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자, 그래서 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이거는 틀렸다고 보기 힘든데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임차인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만약에 돈 된 사람이 따로 있다면 동업을 해가지고 돈 된 사람 명의로 임차인이 되어 있고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그 임차인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반드시 등록 신청하는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임차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그 임차인이 직원이라면 그 직원과 개업공개사 될 사람이 다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러면 2월이 있는데 2월 60일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하고 60일. 자, 2월 60일, 1월, 3월이 있는데 2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아무 말 없으면 임원, 사원이 같은 사람입니다. 결격 사유 해소 2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인 결격 사유 해소 기간 2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처벌 규정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지 않더라도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2개월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 운용 실적 공시입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월이 또 뭐가 있나요? 2개월 포상금 지급기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60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60일. 지금 하고 있는 이번 시간에 할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역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즉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것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4% 빼기 1000분의 20, 즉 2%를 빼면은 2%가 되겠죠. 여기에 5배 과태료입니다. 즉 2%의 5배면 10%가 되겠죠. 취득세가 4%니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잔금일로부터 60일.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록 전환, 전부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1월은 비교를 해본 것 같은데요. 30일은 아닌 것 같은데 30일 한번 정리할까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끝냈으니까 법령에 나오는 거 30일을 보면 30일이 뭐가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포상금 지급기한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주택법, 이건 공법 내용이죠.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할 인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숫자 30을 다 봅니다.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되었습니다. 법인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거래정보사업자 숫자 30입니다. 3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30.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에 보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빼기 2는 3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개인묘지 설치 신고입니다. 개인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입니다. 작년까지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자연장지만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고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1월 이런 숫자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1월 한 번만 더 빨리 하고 넘어갈까요? 1월이 뭐가 있었어요? 자격증 교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기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월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월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토지거래 허가 이의신청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거 전부 다 내용을 비교하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 듣다 보면은 이런 숫자들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입니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이 이게 작년에는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1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 승계 포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임차권이 승계되지만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민법에서 법정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임차인 해지 통고입니다. 임차인 해지 통고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한 때에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왔던 숫자들을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205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세 군데 법률에 있던 것이 하나로 통폐합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출제된 걸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문제, 외국인 토지법이 1문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2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 5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자가 들어감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와 토지거래 허가제가 포함됐습니다. 3개의 법률을 통폐합시켰습니다. 올해부터.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통폐합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통폐합됐다는 말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은 주요 개정 내용 20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3개 법률이 통폐합됐는데 기역에 보면 토지,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최초 분양계약도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초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분양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을 전매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최초 공급 계약, 즉 분양 계약입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았을 때도 이제 7개 법률에 의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최초 분양받았을 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동일한 시도 이내이나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정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거래신고 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뭐냐면 자진신고는 거짓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자진신고하면 면제 또는 감경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 자진신고해도 감경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만 신설됐고요. 양가로 4번 신고 포상금 제도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6월 3일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 이게 우리 책에도 아직 6월 3일부터니까 아직 우리 책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지금 입법 예고된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신고 포상금이 양가로 4번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하면 작년까지는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포상금은 이 과태료 금액의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20%, 100분의 20입니다. 20% 과태료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한도액을 1,000만 원. 아직 우리 교재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 3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를 지급하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만약 10억짜리 부동산을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5%면 5천만 원까지 부과되고요. 그러면 그 과태료 금액의 20%면 1,000만 원이 되겠죠.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억짜리 거짓 신고하는 것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억짜리, 30억짜리 해도 다 1,000만 원밖에 못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과 용어정의입니다. 207페이지 양가로 1번 목적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제부동산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인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즉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매만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해당된다. 즉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이 있는데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니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디귿에 보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2분의 1 네모하십시오. 2분의 1. 자, 숫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또 임원의 2분의 1, 미음에 보면 자본금의 2분의 1,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 정부,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게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절 20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신고 의무 등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아까 거래 당사자의 용어 정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작년까지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이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니은,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즉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 당사자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인 경우입니다. 중개거래. 중개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만약에 공동중개라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해야 됩니다. 제출은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 대상물입니다. 토지,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최초 공급계약, 즉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분양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7개 법률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 등이 있는데 따라서 대표적인 게 30호, 30세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 오피스텔은 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신고 대상이고요. 분양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최초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30호, 30세대, 30실 이상의 공급계약, 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29호, 29세대, 29실, 즉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최초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고요. 이것을 다시 전매할 때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최초 공급계약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하고 이것을 전매할 때도 신고합니다. 그러나 29호, 29세대까지는 최초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초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요.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최초 공급계약도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 계약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양가로 3번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잔금일로부터 60일 하면 X죠.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외국인도 계약일로부터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 관청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작년에는 등록 관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 한다. 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작년까지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렀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는 모두 신고관청, 등록관청, 지적법상 소관청 모두 구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구청장이 신고관청, 등록관청이 됩니다. 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가령 수원시, 영통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도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 필정 교부입니다.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작년까지는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즉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어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 금인어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와의 관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정을 받아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2월, 1월, 30일, 60일 이런 숫자들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이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의 법이 통폐합되어서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는 것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작년까지는 최초 공급계약, 즉 아파트 분양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는데 주택법이나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의해서 즉 30호, 30세대, 30실 이상의 경우 최초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이 공급받은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최초 공급계약도 신고할 필요 없고 이것을 전매할 때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